예, 일단 뭐, 오해의 소지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사족부터 달고 시작을 하면은, 일단 제가 얼마나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지는 말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고, 쉽게 말해서 저는 뭐 10억 줄 테니까 고양이 팔으라고 하면 안 팔아요. 그러니까 고양이를 10억을 받고 고양이를 팔아서 제가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렇다는 거고, 이걸 사회에 적용시킬 수는 없죠. 그러니까 반려동물이라고 결국에 인간의 소유물일 뿐이죠. 그러니까 내가 길에서 구조한 새끼 고양이들을 애지중지 키우면서도 집사람 표현은 자제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누군가 타인의 동물을 학대를 했다면은 이건 그냥 재물손괴죠. 재물손괴에 준하게 적용하면 된다. 그런 문제죠. 말이나 소 같은 거 임의대로 키우다가 잡아먹어야 할 필요가 있으면은 그렇게 잡아먹는다고 해도 이건 범죄가 아니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제 동물은 단순한 재물이 아니라 이제 인간과 동등한 자아를 가진 존재이므로 동물도 사람처럼 등록해서 국가가 관리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조성이 되기 시작했고, 이 여론을 이용해서 반려동물 의무 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를 먹이겠다, 자 이런 그 정치 세력들의 이런 통제 정책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뭐 동물권 보장하려면서 뭐 비건들이 막 난리치는 거라든가 뭐 좀 도를 넘은 동물 뭐 보호 단체들이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것들의 본래 목적은 이게 사실 그런 거예요. 하나하나 걸고 넘어져가지고 민중의 자유를 하나씩 삭제를 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기 위한 거지, 이게 절대로 동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애초에 그리고 동물의 권리가 사람의 권리와 동등하다는 것도 개소리죠. 그리고 애초에 자유국가에서는요, 뭐 사유재산에 대해서 등록할 의무 같은 거는 원래 사실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뭐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를 등록을 하고 신고하는 게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여겨지기 시작했는데, 이건 그냥 세금 징수하기 편하게 하기 위함일 뿐이지 여기에 어떤 윤리 도덕적인 명분 같은 건 없죠. 일단 세금 징수라는 그 목적이라고 해도 뭐 신고 안 하고 뭐 신고를 안 해도 눈에 그냥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거래 시 발생하는 부가세나 뭐 관세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고, 뭐 회사 매출 정보 같은 것만 알고 있어도 세금 징수에는 전혀 무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서 통장 잔고에 얼마 있는지까지 신고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대기업 자산 같은 거는 그 애초에 법인 소유이기 때문에 뭐 이건 투명해야 되는 거고, 투명할 수밖에 또 없는 거니까 이거랑 사유재산을 착각해서 좀 이상한 말씀들은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이제 스스로 재산을 신고해야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좋은 예로 이제 너무 내가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생보자 혜택 같은 거 받으려고 그렇게 그 자기 재산이 없는 걸 증빙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언제부턴가 뭐 복지를 받기 위해 가난을 증명해야 합니까? 이런 이상한 감성팔이 질문을 하면서, 아니 당연히 가난을 증명을 해야죠. 그래야지 복지를 받지. 근데 이게 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모든 국민들의 재산 상태를 국가가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명분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편적 복지를 위해 모든 국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박탈하자 이런 쪽으로 이제 점점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종착지가 당연히 사회주의 통제 국가고요. 그러니까 반려동물 등록제 추진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사유재산을 국가에 등록하는 거를 당연시하게 되는 사회적 무드를 조성하기 위함의 일환인데, 사실 이제 반려동물 등록제에는 그것보다 더 무서운 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동물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생명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먼저 단순 재물이라면서 막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핀트 나간 반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내가 그 단순한 재물 손괴죄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는, 이건 법률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서나 사회 제도적으로 이제 봤을 때 소유주와 소유물의 관계다, 그런 얘기지. 이게 자연적인 본질적으로는 생명체는 맞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 어쨌든 이제 법률적으로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법률적으로는 이게 이제 소유주와 소유물의 관계로 해석이 되더라도 좀 본질적으로는 생명체는 맞다, 그 얘기죠. 아마도 이제 반려동물 등록제가 정착이 되면은 동물 몸에 이제 그 퍼지티브 아이디라고 하는 그 베리칩을 심자고 할 것이고, 동물 몸에 베리칩을 심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지게 되면은 이번에 이제 인간 차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사람들 몸에 이제 생명과 생명체와 사람의 몸에 이제 칩을 심어갖고 이걸로 상거래를 하고 개인을 인식하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성서에 예언된 6666이다, 그 얘기죠. 뭐 지금 기독교 세력 속에 숨어들어가지고 666을 빌미로 뭐 패션 타투만 새겨도 지옥 간다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예전에도 이거 비판하는 글을 썼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말도 안 되죠. 패션 타투 새겼다고 왜 지옥에 갑니까? 그 뭐 이게 이제 그거야. 이게 진짜 666에 해당하는 거는 지금 제가 위에서 말한 베리집 같이 어떤 범사회적 생체 인식 관리 시스템, 이게 이제 진짜 666인데, 패션 타투 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거 다 때려 잡아갖고 때려 넣어가지고 그냥 그 교회에서 말하는 666에 관련된 모든 얘기가 헛소리처럼 들리게끔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타투 가지고 절대 뭐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를 이런 사람들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한 겁니다. 문신 관련 뭐 그 다른, 하여튼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기독교 문신 관련 얘기는 제가 다 따로 글을 길게 쓴 게 있으니까 그걸 보세요. 뭐 종교적 이야기는 접어두고라도 베리칩 기술 연구 개발에 투자한 게 엄청나게 많겠죠. 그 투자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어떻게 해서라도 이 기술들이 실용화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이 뭐 자기는 성서 얘기 전혀 안 믿는다, 나는 무신론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도 현실적인 이유에서라도 그러한 그 사회적 생체 정보 관리 시스템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본인이 성경을 믿던 안 믿던 간에 성서에서 예언된 666 시스템이라는 거는 필연적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추진이 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럼 애초에 반려동물 등록제 얘기로 돌아가서 애초에 반려동물에 왜 등록이 필요하죠? 네, 지금까지 반려동물 등록 안에서 생긴 문제들이 그렇게까지 심각했어요? 뭐 민주당이 좌빨질하고 반일질하고 쇄국질에서 생긴 문제들이 훨씬 많지. 반려동물 등록 안에서 생긴 문제들이 뭐 이게 국가적 차원이라고 할 만한 그런 문제들은 결코 아니었죠. 그리고 지금 반려동물들은요, 실질적으로 위탁 등록이 된 상태예요. 왜냐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동물병원 다 다니잖아요. 저도 1년에 한 번씩 3마리 전부 다 정기 접종을 마치는데, 거기에 가면 다 등록이 돼 있잖아요. 뭐 여기 이 뭐 견주면 견주, 뭐 고양이면 뭐 묘주라고 해야 되나? 고양이 이거 뭐 주인이 누군지 돼 있단 말이야.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사실 거의 모든 반려동물들은 해마다 정기 접종을 맞으면서 실질적으로 데이터화가 돼서 관리가 지금 되고 있어요. 예. 근데도 굳이 여기서 정부가 주도해서 의무 등록제를 실시를 하고 등록 안 하면 과태료를 먹이시겠다. 자, 보세요. 공원에서 목줄 안 매는 거 딱 눈에 보이는 잘못이죠. 이거 과태료. 예방접종을 안 하고 키운다. 이거 과태료. 이런 식으로 어쨌든 내가 예방접종을 한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나 다른 방법으로 그 이미 내가 적절한 조치를 하면서 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거를, 그거를 증명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정부에서 이걸 왜 의무 등록제를 할 필요까지 하냐는 거죠. 왜 과태료까지 여기 부과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는 한마디로 우리한테 어떤 적극적인 어떤 이 반려동물 키우는 거에 대해서 국가가 적극적인 개입을 하겠다는 거죠. 이건 자율통제죠. 내가 동물을 키우는지 안 키우는지 정부가 미리 알 수 있도록 자진해서 먼저 자진 신고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여기에 무슨 내가 자유를 포기하고 통제에 굴복해야만 하는 필연적이고 헌법적인 당위성이 있어요. 자, 지금의 우한 코로나 사태에도 보면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유행병 사태는 많고 많았지만은 유행병 예방을 위해서 국민들의 이동 동선과 생체 정보까지 정부가 관리해야 될 필요성. 자, 이런 분위기가 조성된 거는 이번 우한 코로나가 처음이죠. 당연히 유행병은 예방에 힘써야 되는 거고, 백신이건 항생제건 의료적 조치를 통해서 대응을 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 게 맞죠. 근데 이번 우한 코로나는 의료적인 조치보다 정부의 통제가 우선됐고, 통제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전염병 전파자인 것처럼 그렇게 치부된 여론을 조성을 했어요. 보시면은 그 에이즈 동성애자들 다 옮기잖아요. 근데 계속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진짜 골 때리는 거야. 이 얘기는 제가 다른 글에다가 자세하게 썼으니까 그걸 보세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에이즈를 동성애자가 옮기고 있는 그 실태를 우리한테 말을 못하게 하면서, 왜 단순히 정부가 정해주는 통제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우한 코로나는 마치 그 사람이 전염병을 적극적으로 전파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여론을 조성을 하세요. 솔직히 에이즈 걸린 사람이 어플로 계속 파트너 만나면서 학문성교 하는 거, 그게 더 위험하잖아. 지금 뭐 백신 관련해서도 괴담이 좀 많은데 이런 얘기는 저는 그냥 안 해요. 뭐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제가 모르는 걸 가지고 내피셜로 말하고 싶지는 않고, 다만 이거죠.
그 우한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는가의 여부를 가지고 상거래나 취업이나 입출국까지 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 이거는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무드를 타고 차후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그 민간인 개개인 한 명 한 명 모두의 생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범국가적 시스템의 필요성을, 그런 필요성을 막 역설하고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여론이 그 대두될 거고, 그죠? 이 시기에 맞추어서 반려동물들에게 베리칩 완벽 보급화를 이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는, 자, 이 동물들한테 했는데 아무 문제 없었지 않냐, 이 안전하고 편리한 베리칩을 사람 몸에도 이제 심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분명히 조성이 될 거예요. 결국에는 그때가 되면은 베리칩 신체 삽입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우한 코로나 때 마스크 안 쓴 사람 마냥 역적 취급을 당할 거고, 사회적 격리와 소외를 넘어서 범죄자가 되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랑 보면 생각해보면 깨끗해. 이 사람들이 정말 질병을 예방하고 할 그런 의지가 있는가? 그건 개소리예요. 그러니까 정말 질병을 예방할 의지로 그렇게 통제를 한다는 건 개소리라는 거죠. 에이즈 문제만 봐도 간단하잖아. 에이즈 문제는 오히려 그 실제 가장 감염 원인이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를 못하도록 절대적으로 여론을 통제를 하면서, 애초에 인류의 생존이 없어도 그만인 베리칩을, 이 기술을 상용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범죄자도 아닌 사람들을 범죄자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신체의 자유, 소유의 자유, 이런 기본적인 개개인의 자유부터 착착 이제 삭제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이런 움직임들에 솔선해서 복종을 하고 동조하는 것이, 이게 무슨 선진 시민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분들이 이런 첨단 사이버 통제, 미래형 사회주의 지옥을 점점 앞당기고 있는 겁니다.